애통합니다. 광란의 칼끝에 가장 천사 같은 분이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은 끌고 가는 게 황당하잖아요. 중심을 잡아야지 시민사회가 무너져버리네요. 예, 급작스럽게 세상을 등진 마포 쉼터 소장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 엄수가 됐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이 고인과 관련된 얘기인 만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저희도 접근을 하겠습니다. 어제 빈소를 찾은 여권 인사들의 모습부터 영상 보고 얘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인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종대 국장. 오늘 윤배양 의원 비롯해서 정의원 관계자, 일부 여권 인사들이 오늘 시민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시민장이지만 지금 화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전체 언론에도 이제 공개가 된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좀 참석을 하지 못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예. 가장 좀 궁금한 부분은 왜 이분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핵심 인사도 아니고 검찰에 소환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를 숨겨야 될 분도 아닌데 왜 숨기셨을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의연 관계자들은 지금 언론과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이렇게 탓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정의연에서 더 왜 이분이 숨지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언론과 검찰만 탓해가지고 과연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의문이 증폭되는 대목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수요일이었습니다. 쉼터 소장 사망 이후 첫 수요 집회가 있었는데요. 고인을 추모하면서 시작된 이 집회에서는 검찰과 언론을 향한 비판이 담겼습니다. 사회적 살인 행위에 반성은커녕 카메라 펜으로 다시 사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습니다. 당신을 잃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애통합니다. 광란의 칼끝에 가장 천사 같은 분이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수요 집회 핵심 목소리는 김 변호사님, 여기 보는 것처럼 카메라 펜으로 고인에 대한 모욕을 했다. 이 무리한 취재 관행, 언론에 대한 비판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이분이 안타까웠게 이제 세상을 떠나신 거고, 뭐 유서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지 우리가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정의원 관계자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으니 뭐 굉장히 마음도 비통할 거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어떤 그런 접근보다는 감성에 앞서는 접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 뭐 저 입장이 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냉정을 찾고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면, 사실 저도 이제 윤미향 의원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기사를 스크린했거든요. 저는 쉼터의 소정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죠? 어떤 방송사, 어떤 신문사, 어떤 카메라와 펜에서도 이 쉼터의 소장에 관한 기사는 단 한 줄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혹시 제가 보지 못한 어떤 방송사나 신문사의 기사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은 건 그렇습니다. 모든 기사가 윤미향 의원과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나영 이사장이라든지 거기 있는 여러 가지 기자회견에 나왔던 분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기사들,
그리고 윤미향 의원의 남편, 아버지에 대한 게 있었지만 저 쉼터 저 소장님이 어떤 언론사의 어떤 글쎄 공세라든지 그런 기사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왜 무슨 근거로 카메라와 펜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라고 단정을 짓는지 그 점은 저는 이해는 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을 비판한 오늘 정의연 측의 수요 집회, 그리고 또 하나 고인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수고가 많아서 어쩌나요? 할머니는 지금 마포쉼터에 유일하게 쉬고 계시는 생활하고 계시는 할머니죠. 길어덕 할머니는 식사 잘하고 잘하시고 잘겠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공개한 정의연 측 어떤 메시지입니까? 저도 저 메시지를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었는데요. 마지막까지도 할머니의 식사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들, 그리고 예. 아마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마포 쉼터에서 14년 동안 모든 걸 바쳐서 열심히 일을 했었고 80만 원 정도 받았다고 박봉을 받으면서 일했고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삶의 어떤 올바른 길을 가시려고 했던 분이었고, 하지만 그 일이 너무 어려워서 3번이나 사표를 내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정도니까 전 이 일과 관련해서 자기의 삶 모든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최근 상황을 보면 정의연 이사장 얘기에 의한 그런 거죠.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예를 들면 부정당한 것 같다라는 호소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떤 언론 취재 이런 걸 다 떠나서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걸 위해서 쭉 살아왔던 삶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다는 느낌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본인 스스로가 답답했다는 생각은 많이 들고요. 저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렇게 좀 진짜 누가 말해도 진짜 자기의 삶을 안타깝게 살아오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위안부 할머니에서 살아오신 분이 저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런 죽음의 의미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요. 정치적 사실을 잘 밝혀야 될 것이고요.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더 나은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지 못한다면 저 죽음 자체가 진짜 너무나 애석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던지는 좀 울림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건 이제부터입니다. 쉼터 소장 119 신고 내용이 야당 의원을 통해서 오늘 처음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시간을 지난주 토요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제가 네. 먼저 읽고 질문을 드릴게요. 윤미향 의원의 보좌진입니다. 문의 좀 드리려고요. 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최근에 몸이 안 좋으셔서 수면제나 이런 것도 복용하시고 그러신 분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집에 찾아왔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반응이 없고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라서 신고자분은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인이에요. 이런 녹취록 신고 내용이 담겼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됩니까? 우선은 제일 처음에 이제 차분한 목소리라는 대목이 눈길이 가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집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목소리가 차분할 수 있고 또 그밖에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단언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녹취록을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예. 몇 가지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신고 당시에 서너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보통 서너 시간 연락이 안 돼서 이렇게 부재나 이렇게 119에 신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하기 전에 어떤 정황 같은 것이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예. 두 번째는 신고 전에 집까지 찾아간 이유가 뭐였을까? 대부분은 마포 쉼터에서 생활하신다고 그러고 1년 동안에도 집에는 거의 안 가신다고 하는데 집까지 찾아간 거는 뭔가 긴밀히 급히 상의할 일이 있었던 건지, 왜냐하면은 윤미향 지금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 가운데 하나가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 계좌를 본인 명의로 받았다는 것도 그밖에 몇 가지 건에서 개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건데 마침 이 돌아가신 소장분도 어느 할머니 한 분 돌아갔을 때 소장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이제 어떻게 수사가 들어가면은 혐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논의하러 갔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11시쯤에 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망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예. 정확한 시간은 안 나옵니다만 그 즈음에 윤미향 의원이 SNS에 돌아가신 소장 관련된 글을 올렸다가 내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지 이런 어떤 그 다른 의혹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니까요. 지켜봐야 될 텐데. 근데 김 변호사님, 화면을 좀 보면 일부 야당의 목소리는 뭐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혹시 수사가 한창 진행되는 중에 뭐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는데 김 변호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단정할 수는 없죠. 지금 왜냐면은 지금 저 소장이란 분이 검찰의 입장에서도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의자는 당연히 아니고 주요 참고인으로도 소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의연 관계자 입장에서 저 사람이 만약에 검찰에 출두하면 입으려면 우리가 다쳐. 뭐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이 아예 참고인으로 수사 대상까지도 오르지 않았으니. 예. 그러니 조사진들 몇 명에 찾아갔다고 해서 증거인멸이나 사정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주요 피의자에서 내일 모레 출두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뭐 그 얘기가 뭐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 아닌 사람을 뭘 모의하고 뭘 인멸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조금 미래통합당에서 조금 저는 좀 너무 앞서 나간 얘기다라고 저는 봐요. 야당에서 좀 더 의혹 제기를 너무 좀 세게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은 이 숨진 쉼터 소장과 관련해서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다면 고인의 죽음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것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인물이 야당 말고 또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강릉시장에 출마했었던 장신중 전직 경찰서장인데요. 윤미향 의원을 조사하지 않고는 수사를 종결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사퇴하라! 의원님 지금 심경 어떠십니까? 의원님 심경 어떠십니까? 윤미향 사퇴하라! 장신중 전 서장이 주장한 하정대 국장 얘기를 좀 볼까요? 무관한 3자인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부검 실수 중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단정한 것도 문제다. 뭐 또 하나 있습니까? 예, 이 내용들인데 어떻게 저희가 이 가치 판단을 좀 하정대 국장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정의연에서는 이게 언론과 검찰 수사 탓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살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이제 추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한 번도 이 손모 씨, 이 소장 쉼터 소장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없고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언론을 탓하기도 어렵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에서 무슨 소환 대상이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도 없고 그다음 참고인 조사라도 받아본 적도 없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검찰과 언론만 가지고 탓해서 저분이 자살에 이르렀을 것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인가? 예,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추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예.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지금 현재 우리 기자들이 쭉 취재한 바로는 과연 윤미향 의원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런 과연 중요한 사람의 핵심 참고인이라도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첫 번째 신고자가 윤미향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점 과연 보좌관이 의원을 보좌관한데 쉼터의 소장님 저기 있는 계속 할머니들을 계속적으로 돌봐왔던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계속적으로 매일 연락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루도 안 되는 사이에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이 안 된다. 그것도 연락 안 되자마자 하루도 안 되는 사이에 이거 이상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기 보통 사람은 쉽지 않거든요. 거의 매일 가족처럼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저기 있는 전직 경찰서장이 이거 그렇다면은 다른 것들이 전혀 없고 단지 우울증을 그 약을 먹었다는 거 하는 거 빼고는 없는 건데 이것과 관련된 수사를 하지 않고 이거를 만약에 그냥 우울증으로 넘기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는 지금까지 쭉 수사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정대 국장 말씀은 그러니까 이 장신중 전 서장 얘기처럼
이런 것들 의혹 제기가 합리적 의심이기 때문에 분명히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관련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는 사건을 종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다른 걸로 해가지고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냥 개인의 어떤 질병,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을까? 아니면은 검찰의 수사 때문에 자살했을까? 예. 아니면 하도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해서 자살했을까? 이거는 일단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납득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극단적인 선택으로 좀 단어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이용수 할머니의 미국 증언을 도왔던 기억하실 겁니다. 혼다 전 미 연방 하원 의원이 이용수 할머니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름대로 소명할 건 소명을 한 것 같고 제가 해본 그 시민단체 경험으로 보면은 회계 처리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들이 혼재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언니들 나는 끝내 원수를 내가 갚을 거다. 내가 죽고 고생을 하고 안 죽고 같이 가는 사람은 죽고 살아왔는데 왜 우리를 왜 팔아먹어요 또? 왜 나쁜 인간들아.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는요, 김종욱 교수님. 네. 정 의원 관련,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은 계속 불거지고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하나 뾰족하게 해결됐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혼다 전 의원이 100% 지지한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살아있는 증언자. 이렇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100번 얘기해도 맞는 말씀이죠.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영혼이고 모든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살아있는 증언자이시기도 하고 이용수 할머니뿐만 아니라 용기 있게 자기의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밝히신 분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그분들을 갖다가 예를 들면 옹호해주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얘기는 충분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용수 할머니 말씀하시는 내용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다르게 좀 운동의 방향을 좀 바꿔봐. 예. 이런 얘기를 하나 하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건 정 의원이 응답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회계가 좀 투명하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밝히면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이건 좀 소홀했던 표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사회나 정부나 이용수 할머니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 방향에 맞게 가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일을 하면서 이용수 할머니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우리가 네. 얘기하는 정의연의 30년 운동을 얘기하는데 아까도 손수연님 같은 경우도 14년 동안 80만 원밖에 안 받고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사회나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잘 만들어져 갔을 때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한 사회가 가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뜻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2007년에 그 미국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됐을 때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용수 할머니하고 마이크 혼다 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잖아요. 예. 에반스 리비어 의원도 있습니다만 마이크 혼다 의원은 사실은 일본계이기 때문에 아니 일본계가 왜 그 위안부 우리 결의안을 도와주려고 해서 사실 의심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혼다 의원이 살아온 내력을 보고 약간 신뢰할 수 있었고 혼다 의원도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보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신뢰를 얻었고 그 이용수 할머니가 당시 미 의회에서 증언할 때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담담하게 얘기하면서 많은 공감을 얻어냈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용수에 대한 혼다에 대한 이용수의 서로 간의 그 신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도 이용수 할머니가 결코 옳지 않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혼다 의원의 어떤 신뢰가 있었을 겁니다. 예,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 오늘은 승진 쉼터 소장의 발의이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